풀었어요? 못 푼 사람 아직 손 들어. 두 사람은 빼고 시간을 더 됐으니까 다 풀었어요? 응? 응. 이거 진짜 중요한 연습이야. 시간 내 푸는 거. 응? 자, 그럼 먼저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정답을 먼저 해서 몇 개 맞았나 채점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자. 응? 한 문제씩 하는 것보다. 자, 정답은 1번에 2번. 예. 2번은 2번도 2번. 그다음에 3번도 2번. 뭐 이렇게 2번이 많아. 예. 4번은 4번. 5번은 3번. 6번도 3번. 7번 4번. 8번은 3번. 9번은 4번. 10번 2번. 11번 4번. 12번 3번. 13번도 3번. 14번 4번. 15번 3번. 16번 4번. 17번 2번. 18번도 2번. 19번도 2번. 20번 3번. 자, 일단 정답은 이래요. 자, 채점 해보세요. 낮장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불편하다. 다 맞았은 사람. 다 맞았어. 잘했네. 하나 틀린 사람. 이거 합격권에 다 들어갔네. 행정법은 두 개 정도까지는 합격권이라고 볼 수 있어. 2개. 이렇게 들렸어. 이런. 자, 그러면 조금 빠른 속도로 맞춰봅시다. 자, 1번은 이제 통치행위 물어봤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통치행위는 제일 쉬운 문제야. 네? 그래서 자, 우선 1번 긴급재정경제명령. 네? 한번 떠오르는 단어.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 결론. 뭐야? 두 번째 끝에 고도의 정치성 어떻게 갖고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지? 근데 여기서 끝이지 말고 이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에서 꼭 알아둘 거.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거 꼭 같이.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의 키워드. 자, 2번은 항상 뭐 물어봐? 남북 정상회담하고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에 송금한 거, 대북 송금. 이 둘은 구별하는 게 포인트지, 공부. 근데 이거 2번이 답인 이유는 지금 뭐의 포인트인 거야? 정상회담 그 자체 묻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법 절차 안 지키고 대북 송금한 거.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법원이 재판할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통치행위로 인정을 했는데 대북 송금 행위는 심사할 대상이다. 그죠? 통치행위로 안 봤다는 거. 이게 포인트잖아. 근데 여기는 대북 송금 얘기하는데, 그지? 대북 송금인데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없는 적절합니다. 이게 틀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송금 요거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 그지? 그다음에 3번은 자,
어떤 대통령의 고도의 어떤 정책 결단 이런 거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지? 하지만 핵심 포인트 통칭이 인정하더라도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법원이 재판을 안 해주니까 그지? 국민이 구제들끼리 맡기잖아. 너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된다. 그래서 인정하더라도 셋째 줄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야 된다. 응? 좁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하고 그다음 마지막 줄 또 뭐야? 어떤 국가기관회의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칭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해야 된다. 응?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판단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그렇지? 네.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맞습니다. 근데 4번은 뭐 그냥 이 외국의 군대 파병, 그지? 이게 제목이지. 이거 별거 없어. 이건 통칭이다. 응? 근데 이렇게 외국의 군대 파병 나오기도 하고 이라크 파병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지? 예, 그게 그거야.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 틀린 사람 없죠? 응? 틀린 사람 누구냐고 그러면 손 안 들 것 같아. 그지? 자, 그다음에 2번은 자, 우리 행정기본법. 우리 행정기본법이 요새 자주 나옵니다. 문제.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지문에다가 하나씩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출제. 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의 법원칙. 행정기본법에 뭐야? 법치행정 원칙, 그래갖고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다 규정이 돼 있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응? 다만 이제 그 정도. 그러면 1번은 뭐야? 이거 법률 유보 원칙 규정한 거야, 그렇지? 법률 유보 원칙.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은 이러이러한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이죠. 근데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꼭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대. 권리 제한하는 거. 거기 써 있잖아. 동그라미 1번에. 그치? 권리 제한하는 거. 의무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거. 그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이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인 이유는 뭐야?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틀렸죠? 평등 원칙이 이렇게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거잖아. 평등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으면 차등해도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거지. 따라서 법 규정이 뭐라고 써있냐면 행정기본법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선언이 돼 있다고. 응?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된다. 응?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쉬운 문제였어요. 2번도 아주 쉬운 문제였어. 3번은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써 있습니다. 권한 남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신뢰보호원칙 규정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하러 할 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게 절대적인가? 절대적은 아니다.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그거를 능가하는 공익적인 필요가 더 클 때는 신뢰 보호 안 될 수도 있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뭐라 했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주느라고 어떤 조치를 해주거나 유지시키면 그게 공익이나 다른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상대방 신뢰 보호 안 될 수 있다는 걸 법으로 써놨어요. 명시해놨어, 그렇지?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법치행정 원칙. 다 판례야. 그래서 1번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민의 기본권이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돼서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토론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법률로 정해놓고 해야 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뜻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답인 이유는 키워드가 시행령 아니야?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이야. 그 다음에 첫째 끝에 보면 개인의 권리 의무 나왔잖아. 그지? 우리 아까도 했지만 권리나 의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국회가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하는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권리 의무 핵심적인 건 법률로 정해놓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위임이 되면 대통령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첫째 줄에 뭐 나왔어? 위임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못 정해요. 시행령, 대통령령은 법률로 정해야 돼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거기 나왔듯이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이런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목, 법률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막 대통령이 정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이게 문장이 좋아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첫째 줄 끝에 뭐를 요구하는 거야?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첫째 줄 끝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정해놓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그건 대통령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 정할 수 있는 거잖아. 위임이 있으면, 그렇지?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법률의 근거를 두고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시험 문제 이거 틀리게 많이 낸다고 3번 지문, 바꾼다고.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바꿔놓고 뒤에 그러므로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잘 나오는 판례야. 3번 지문 꼭 알아둬야 돼. 4번 지문은 이게 말 아까 행정기본법에 써 있는 거예요. 그죠? 행정기본법의 첫째 줄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며 이거 있지? 이게 법률 우위 원칙 써놓은 거야. 그리고 뒷얘기는 아까 나왔듯이 법률 유보 원칙 규정해 놓은 거. 이거 행정기본법 규정 내용이야. 자, 정답은 2번이었어. 요거는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고 아주 쉽다고는 할 수 없고 한 조금 중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쉬운 문제. 정답이 법률 유보죠. 법률 유보 원칙. 그래서 박스 안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그죠? TV 시청료 말하는 거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이거 국회가 시청료 금액을 얼마나 할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왜? 이거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근데 국회가 직접 금액을 정하지 않고 KBS에게 정해라. 이거 위임한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잖아, 그죠? 반드시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거. 그래서 법률로 안 정하고 거기 그 셋째 줄 한국방송공사 KBS에게 정하도록 한 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 거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역시 아까 한 거 또 비슷하게 또 냈죠.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칙. 자,
행정기본법과 관련해서 뭐 여러 평등원칙, 비례원칙 뭐 다 있으니까 그건 관련 사건. 자, 1번 키워드는 첫째 줄 정신병원은 허가제로 규정해놓고 법에서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첫째 글 정신과 의원은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거. 그지? 그럼 정신병원은 우리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 독방 뭐 해놓고 막 강제로 감금시키고 이런 데잖아. 그거는 좀 더 까다롭게 허가받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 거고. 응? 우리가 정신과 의원 동네 이거는 이제 그냥 치료만 하는 데니까 사람 가둬놓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신고제로 간단하게 조금 신고제로 운영하게 하는 거. 그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대우다. 평등원칙만 아니다. 또 우리 평등원칙 하면 또 생각나는 판례. 저기 충청남도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에 그 있지. 주유소는 허가받아 영업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LPG 충전소는 금지시켜놓은 거. 그 주유소보다 LPG 충전소가 더 폭발 위험이 크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금지시켜놓은 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지? 그 사건도 기억나죠? 자, 1번 문제고 2번은 자, 키워드가 재량준칙이지. 재량준칙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량권 행사 기준이죠. 자, 요거 포인트는 뭐야? 공표된 것만 갖고는 공표만 된 거는 아직은 어떻게 돼? 그 재량준칙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국민에게 알리기만 한 거잖아. 공표된 것만으로는 아직 국민에게 그 재량준칙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걸 신뢰를 주었다고 아직 볼 수가 없대. 응? 공표된 것만. 이게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뭔가 관행이 이룩돼야 이제 국민은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재량준칙과 다르게 자기한테 뭐 불리하게 처리되면 신뢰보원칙 위반 이런 걸 주장할 수 있고 또 왜 재량준칙을 저번에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적용해놓고 왜 나한테는 더 불리한 기준 적용하냐? 평등원칙 위반도 주장할 수 있대. 그지? 그래서 공표된 것만 갖고는 뭐야? 여기 자기구속원칙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기구속원칙의 바탕이 뭐야? 신뢰보원칙, 평등원칙이라고. 그지? 이거 뭐 그렇게 말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 그지? 자, 3번의 키워드는 두째 줄에 귀책사유 유무죠. 그 앞에 첫째 줄은 뭐야? 신뢰하는데 본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주장 못하잖아. 그지? 근데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상대방 본인만을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뭐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이 뭐야? 내가 내 땅에다 건축물을 허가받아 짓는데 내가 건축사한테 다 위임을 했잖아. 허가 신청부터 해가지고 다 건축 설계까지 다 위임을 했어. 그래서 건축사가 이제 위임받은 수임이냐, 그지? 근데 건축사가 법에 어긋나게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가 일단 나왔다가, 그지? 나중에 이게 법에 어긋난 설계였다 해가지고 허가 취소가 됐어, 그지? 근데 이제 건축주라 그러지, 건물 지으려는. 나는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건축사가 잘못한 거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허가 취소 신뢰보호 위반한 거다 주장했지만 판례에서 건축사는 수임이란 말이야. 그지? 건축주가 내가 이제 건물 지으는 건축사 수임인인 건축사의 귀책 사유는 건축주 본인의 귀책 사유와 동일하게 봐야 된다. 그지? 그래서 신뢰보호 허가 취소한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이었죠. 네. 그다음에 4번 지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그지?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이제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인데 음주운전했다고 면허 취소. 그러면 이제 아니, 비례원칙 위반 아니냐? 신뢰보호 면허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과, 그죠? 취소받는 상대방의 불이익 이거 따져볼 때 이거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하다. 응?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지?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근데 우리 판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뭐 이거의 필요성,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운전면허 취소하면 첫째 뭐야? 두 번째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일반 예방적 측면. 일반 예방적 측면이 공익이 더 강조돼야 된다. 응? 알았죠?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그다음에 문제 6번 역시 또 법원 측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무슨 원칙 이거 명시한 거야 행정기본법 무슨 원칙이야? 부당결부 금지 원칙 명시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응? 하려는 행정작용과 실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하면 안 된다. 2번은 생략해도 됐고 3번 신뢰보호 무조건 아니라고 했잖아. 거기 나왔듯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에 맞게 어떤 조치를 해주거나 유지시켜 주는 게 공익이나 다른 공익 제3자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때는 신뢰보호가 안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3번이 답이었고. 자, 4번은 이제 성실 의무. 그지? 성실 의무도 명시돼 있어요.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의무, 금지 의무. 그지? 그래서 행정청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 그다음에 문제 7번은 자,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행정을 할 때 따르고 근거로 삼아야 될 법의 종류로 헌법에서 써놓은 것들이 있어. 그지? 그게 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죠? 헌법 75조, 95조에 명시돼 있고 중앙선관위 규칙도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3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조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례. 응? 헌법이 명시했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정할 수 있다고 그죠? 응. 그래서 4번 감사원 규칙.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이게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의 종류로 헌법에 명시된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감사원 규칙을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행정규칙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논란이 있어. 그 논란의 근원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 논란이 있는데 우리의 다수설은 그래도 법규 명령으로 보자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응? 그래서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4번이다. 자, 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8번 공법관계 여기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그지? 뭐 지문으로 낼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얘가 그죠?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당연히 뭐 공무원 관계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관계는 다 공법 관계죠. 응? 공무원의 근무 관계. 그다음에 니은번 뭐 근데 청원 경찰은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일반 민간 은행, 응? 금융기관이나 이런 사기업에 고용된 청원 경찰은 사기업과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법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는 이 공무원법의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 비추어 공법관계로 봐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뭐 이렇게 징계받거나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합니다. 취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아니죠. 디귿 뭐야? 조폐공사, 공사. 리을도 서울 지하철 공사, 땡땡 공사, 땡땡 공사에 근무하는 자들하고 공사와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 응? 이거 말고도 무슨 한국방송공사, KBS, 응? 한국방송공사와 거기에 근무한 직원과의 관계 다 공사하고 그 직원의 관계는 다 임직원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로 봐. 그리고 리을번 농지개량조합. 응? 농지개량조합은 이게 이제
그 특별법에 설립된 행정 주체로 보는 거야. 농지 개량조합. 응? 그래가지고 이 공법 관계로 판결을 했어요. 응? 특별한 어떤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응? 설립된 행정 주체다. 응? 그러면서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우리 개인적 공고,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 개인적 공권. 네. 옳은 거 오라는데 1번. 자, 1번의 키워드는 재량 규정이죠.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재량 규정. 국가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돼? 뭐뭐 할 수 있다는 원칙적으로 그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국가에게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돼. 그치? 두 가지. 의무가 인정돼야 되고 국가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가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의무다라는 게 인정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의 의무성과 사익 보호성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개인의 권리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요소인 국가의 의무는 기속행위일 때는 당연히 하여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의무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특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아니더라도 일정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해야 될 의무, 최소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 의무는 있어요. 그죠?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 의무가 최소한 있기 때문에 국민은 뭐 있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해달라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체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돼서 특정한 구조 조치 같은 걸 해야 될 의무가 또 생기고 이럴 때는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 개입 청구권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오늘날의 논리지. 그래서 1번 재량 규정일 경우도 국가의 의무가 두 가지가 충족되면 돼요. 국가의 의무성, 그 다음에 사익 보호성 이 두 가지 인정되면 개인의 권리 성립될 수 있어요. 그죠? 틀렸고 2번은 딱 보는 순간 의무이행 소송이 눈에 들어와야지. 근데 의무이행 소송이 가장 행정 개입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송 종류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잖아. 행정소송법에서.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응? X.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이잖아.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단 말이야. 헌법상의 기본권이 매우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권이 있고. 그래서 추상적인 선언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법률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 응? 근데 뭐 국민의 신체의 자유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신체의 자유가 뭐다라고 법률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그 자체 헌법상의 기본권 자체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본권 침해 그게 바로 기본권 침해 이고로 구체적인 권리 침해다 해가지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3번이 틀리면은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아도 재판을 통해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권이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기본권이 그런 건 아니다. 응? 헌법상의 기본권이 두 종류로 구분한다. 응?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권. 그다음에 그거는 여기 3번처럼 말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추상적인 선언에 해당하는 기본권.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많이 드는 게 그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뭔가 사회복지 정책 같은 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위 헌법상의 기본권 종류 중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어. 그렇지? 응?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만 비로소 재판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게 돼요. 응? 그래서 무슨 연금 받을 권리, 응? 판례에 보면 연금 받을 권리, 또 우리 그 판례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국가는
뭐야 장애인의 뭐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선언이 돼 있어, 그렇지? 그렇다 그래서 뭐야 구체적으로 뭐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규정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뭐 저상버스 도입해달라 이게 바로 나오는 거 아니다, 그렇지? 그런 거 있고 또 노동권 관련해서 그렇지 근로 3권 뭐 근로권이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어도 그거는 국가에게 뭐야 이 근로자 직장 이런 거 많아지게끔 정책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선언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특정인에게 그 사람 직장을 마련해 줘야 될 의무, 특정 개인에게 직장을 마련해 줄 의무, 그 특정 개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존속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 의무는 안 나온다. 개인도 그걸 국가에게 그걸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없다. 이런 판례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4번이 뭐예요? 여기서 4번에 중요한 거는 이게 사익보호성 얘기하는 거지. 개인적 권이 지정되려면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거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익을 보호하는 법은 첫째 줄에 어떤 행정 조치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키워드는 관계법규입니다. 그죠? 관계법규에서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도 그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인정되고 있는 거죠. 관계법규 사익 이게 제일 키워드. 자, 그다음에 뒤에 10번은 사인의 공법행위. 자, 1번의 키워드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지. 그러면 뭐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죠? 시군구청장이 신고서만 갖다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서 제출을 받아 행정청이 검토 수리해줘야만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야. 응?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수리할 때 뭐만 고려하고 수리할지 결정해야 돼. 아니 이 사람이 여기 3개월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지 이것만 검토하고 수리할지 결정해야지. 그 외에 여기나 부동산 투기하려고 이게 우리 시군구로 전입해 오는지 이런 다른 거는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냐 없냐 그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만을 따져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부동산 투기 뭐 우리 손실보상의 내용 중 이주대책 거기다 이제 주소지 옮겨갖고 이주대책 요구받아서 아파트 분양권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목적이 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수리할지 여부 결정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그런 걸 방지할 목적으로 너 전입신고 수리 못 해줘. 이거 위법이라는 거야. 그치? 맞고 2번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신고필증이야. 신고필증. 그치? 자, 신고필증 교부는 무조건 안 중요하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건 모든 신고에서 신고필증은 중요하지 않다. 거기 나왔듯이 설령 장관이 정한 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뭐야 의원 개설 신고 신고필증 주도록 규정이 있어도 그것도 무시 상관없다. 자 이거 만약에 자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수리를 요하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끝에 신고의 효력 발생하냐 안 하냐잖아.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언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을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 제출하면 수리와 상관없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효력 발생이죠. 수리 요하는 신고는 언제 신고 효력이 발생해? 행정청이 수리해준 시점에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수리한 시점에 신고 효력은 발생하는 거고 신고 필증을 내준다? 그럼 이미 신고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 신고가 다 끝났고 신고 효력이 발생됐다는 걸 한 번 더 그냥 형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신고 필증은 신고 필증 안 줘도 수리한 시점에 신고 효력은 발생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시험 여론사 신고 필증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응? 신고의 효력
발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응? 응, 그죠? 따라서 설령 의료법 시행 규칙인 부령에서 신고필증을 주도록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응? 신고 효력은 발생한 거다. 응?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꼭 외워야지. 건축신고 반려행위 꼭 외워야 돼. 2개.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 하나. 착공신고 반려행위 이렇게 2개. 응? 착공. 건축허가 받아놓고 이제 건축에 실제 착공한다고 또 착공할 때 신고서를 또 내야 돼. 신고. 건축 신고 받고 반려하는 행정기관 행위. 착공 신고서 받고 반려하는 행위. 다 뭐라고? 응?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거야 핵심은. 응? 행정처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그렇게 간단히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첫째 줄 지위승계 신고 수리 이거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지위승계 신고는 A라는 사람이 먼저 영업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영업을 넘겼어. 양도했어. 그치?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가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 내가 A의 그 영업을 내가 이어받겠다.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신고서를 내. 그러면 행정청이 수리해주면 앞서 먼저 그 영업 허가받은 사람의 영업 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정확히 말하면 철회함과 아울러 양수인에게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야. 즉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지위승계 신고 수리. 핵심은 셋째 줄 끝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그런 법적 효과를 갖는 행위야. 그럼 이런 허가받은 자를 바꾸는 법률 효과를 갖는 거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거예요. 행정처분. 응? 그 말 속에는 끝말은 단순히 그냥 지네들끼리 이렇게 계약 맺고 가게 넘겼다. 그걸 단순히 그냥 그러면 지네들끼리 넘기고 그 영업자 지위 저 허가자 같은 자가 지네들끼리 계약 맺고 넘긴 거로 허가받은 자가 변경되는 효과 그게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야. 지네들끼리 해놓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단순히 신고 이거 신고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 비로소 허가받은 자가 바뀌는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당연히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이때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신고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자를 변경시켜주는 그런 법적 효과를 갖는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11번은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자, 1번 부당이득은 개인이 얻을 수도 있고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는 국가가 너 부당이득 반환해 소송 걸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그죠? 응? 아니다. 당사소송으로 하는 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하래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여기 1번은 뭐야?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주체도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너 개인한테 너 부당이득 너 얻은 거야? 반환해. 이거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3번에 보면 딱 얘가 나왔다. 잘못 지급된 보상금. 그지? 이게 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거잖아. 그러면 너 배톱 환수 저 반환해라.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명령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 첫째 그때 행정 주체가 대표적인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도 개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국가가 부당이득 얻으면 개인이 국가한테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지? 서로 간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1번 문제고 2번은 우리 행정법상,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별로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정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봅니다. 응? 2번 문제였고 3번은 자, 키워드 잘못 지급된 보상금. 그죠? 두 번째 끝에 환수처분. 환수처분이 이제 반환 받는 거지. 그지? 자, 이게 키워드. 잘못 지급된 보상금 무조건 환수처분해야 되나? 잘못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상대방한테 아무 잘못도 없고 귀책 사유가 없고 상대방은 자기는 적법하게 보상금 받은 거로 생각하고 뭐 생활비를 다 쏟아. 뒤늦게 이걸 환수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은 별로 크지 않은 반면 환수하게 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뭐 신뢰 신뢰 이익이 상실되고 상대방이 입는 사적인 피해가 그다음엔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익 형량해야지.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보니까 응? 환수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클 때 환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환수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환수당하는 상대방이 국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면 환수 조치는 위법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잘못 지급된 보상금일지라도 항상 환수가 정당한 건 아니에요. 족법인 건 아니다는 얘기지. 이익 형량 결과 환수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클 때 이게 적법으로 되는 거예요. 환수 조치가. 응? 그래서 문제 없고 4번은 바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부하신 거지. 무조건 외우는 게 제일 장땡이야. 첫째 줄 부가가치세 환급. 그치? 그냥 짧게 부가가치세 환급 이 단어만 보이면 머릿속에 막 이거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 당사소송 응? 이거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아요. 판례가 국가가 부당이득 얻은 거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이 정한 특별한 국가의 특별한 공법 행정법 공법상의 의무고 상대방이 환급받을 권리도 그러니까 특별히 법이 인정한 공법상의 권리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해서 자 앞에 부가가치세 환급세 부가가치세 환급 이렇게 외운다. 부가가치세가 세금 종류 따라 붙어야 돼. 부가가치세 환급 하면은 맨날 묻는 건 딱 정해져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 응? 부당이득 문제 아닌 응? 그러니까 여기는 속였잖아. 부당이득으로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게 거짓말. 응?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0 뒤에 12번은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계산. 내가 12번, 13번 두 개나 냈죠. 기간계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1번 기간계산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에서 정해놓은 거 따르고 또는 행정에 관한 다른 법에서 규정이 있으면 그 정한 대로 기간을 계산하고 마지막이 아무 규정이 없으면 민법 따르는 거예요. 응? 자, 1번 맞고 2번은 자, 2번하고 3번 법인데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는 법. 그죠? 그러면 첫날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공포한 날. 법은 공포한 날은 첫날은 산입 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산입한다가 아니라 공포한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키워드. 법령 그냥 법령 공포한 날은 산입 안 한다. 시작점에. 그 다음에 만료점 2번. 법은 공휴일이라도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야.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공휴일이다. 상관없어. 그날로 만료되는 거야. 따라서 2번. 토요일 공휴일이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날로 말일이 공휴일이고 공휴일인 날 아니야? 말일로 알았지? 맞는 거야. 말일로 그날로 만료되는 거야. 법 요 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가 더 있는데 공포 즉시 시행하는 법은 어떻게 돼? 공포한 날이 곧
뭐야 시행일이 되는 거지. 아주 공포한 날 그날 바로 시행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냥 그 규정밖에 없어. 그건 너무 뻔한 거. 자, 그래서 이번에 법령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말일로 그날로 만료. 그다음에 이번 법령 공포된 날 산입 안 한다. 응? 공포된 날 산입 안 한다. 그다음에 4번 지문 이건 아니지. 이거는 법령이 아니라 법 집행 조치인 처분 물어보는 거야. 처분.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생각해봐. 영업정지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처분. 그 영업정지 처분은 상대방한테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그럼 3개월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국민한테 권리 제한 이게 첫째 줄 권리 제한 의무 부과 하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그러면 머릿속에 못 떠올려. 야 이거 영업정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영업정지 기간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아.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오늘 영업정지 때렸으면 오늘부터 바로 집어넣어 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바로 첫날부터 산입해. 그리고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다. 아 그날도 집어넣어서 영업정지 기간 속에 집어넣어서 빨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 그렇지? 단 이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이를 세금 부과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해라 기간 정해준단 말이야. 세금 부과하면서 10일 내에 납부해라. 근데 이거는 기간을 국민의 입장에서 좀 늘려주는 게 좋잖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같이 저 10일 내에 납부해라 했는데 11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이렇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그 다음 날로 연장을 해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번 주처럼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원래 오늘까지 내라고 그랬어. 1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야. 근데 토요일이야. 거기다 내일은 또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야. 월요일까지 공휴일이 되잖아. 그럼 화요일까지 내도록 해주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 키워드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그러면 기강 예산할 때 자 두 번째 줄 끝에 첫날 산입한다. 응? 국민 빨리 끝내주는 게 좋으니까 첫날부터 넣는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는 안 써놨지만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다. 토요일 공휴일이다. 어떻게 돼? 그것도 산입한다. 그날로 만료되는 걸로 한다. 그지? 근데 셋째 줄에 뭐 있어?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조금 아까 내가 무슨 예를 들었어? 세금 부과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라. 이 경우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좋으니까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라도 이제 그 다음 날로 만료하게 하는 거. 그지? 그렇게 그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첫날 산입 안 하고 그죠? 반대로 간다는 끝나는 날도 저 다음 날로 하고 그지? 그래서 3번 정도. 그러면 또 13번에 비슷하니까 1번은 생략하고 2번 어떻게 돼? 조금 말을 바꿨지? 첫째 줄 권리 제한 의무 부과는 이건 법이 아니라 권리 제한 의무 부과는 처분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응? 두 번째 끝에 첫날 산입한다. 빨리 끝내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다만 그렇게 첫날을 산입하는 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면 첫날 산입한다. 말을 살짝 바꾼 거잖아, 그렇지? 맞지? 그 다음에 3번은 역시 권리 제한 의무부가 이거 아까 내가 말한 거지? 빨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 그럼 끝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영업정지 기간 끝나게 해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길이 아니잖아, 셋째 줄. 그날로, 응?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날로 영업정지 기간 끝내줘야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두 개 문장. 첫째 줄 끝에 뭐야? 공포한 날부터, 이건 법 물어보는 거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은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냥. 응? 두 번째 줄의 핵심이에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는 법은 공포한 날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은 공포한 날을 첫날 산입 안 한다. 응? 근데 국민의 영업정지 기간 같이 국민에게 불리한 그런 처분의 기간은 첫날부터 넣어준다. 빨리 끝내지 그거지. 헷갈리면 안 되지. 응? 이거 다 맞았어요? 14번 맞은 사람? 아니 저 틀린 사람. 그러면 13번은 12번은 맞았고? 이거 되게 헷갈리나 보다. 응?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응? 응.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헷갈릴 수 있어. 응? 잘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14번. 그렇지. 아까 나왔던 거. 사인의 군법행위에서 영업의 양도 지위 승계. 틀린 거 고르라는데 1번.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자, 그러면 지위 승계 수리 나오고 두 번째 지은 뭐야?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 절차 실시. 여기서 행정 절차란 뭘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 응?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 왜 그럴까? 행정 절차법에 보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 뭐 할 때 하는 거야?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하는 거야. 그런데 봐. 아까 우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지? 아까 종전 영업자의 내줬던 영업권을 철회하는 거야. 그리고 양수인에게 새로이 허가받은 대로 지위를 해주는 거지. 그 양수인에게는 이익이 되는 행위지만 종전 영업자에게는 허가를 박탈하는 거거든. 그럼 종전 영업자는 이 수리로 인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로 인해서 종전 영업자의 권익이 박탈되는 거야. 허가 박탈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종전 영업자는 행정 절차법상 행정 처분으로 인해 수리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제한받는 당사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위 승계 신고 수리할 때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 이거 수리할 예정이다. 응? 너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언제까지 할 말 해라.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응? 종전 영업자는 수리로 인해 허가를 박탈당하는 자니까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1번. 2번은 자 2번은 자 양도인에게 뭔가 위반 사유가 있으면 양수인에게도 승계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건 뭐 일반적인 법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양도인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즉 둘째 줄에 뭐야?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이미 면허가 넘어갔어도 양수인에게 넘어간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응?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많이 줄인 건데 자 우선 앞에 양도행위가 무효 이게 중요해요. 양도행위가 무효야. 그러면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사이에 영업을 이제 양도하는 계약이 무효인데 뒤늦게 이제 양도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양수인은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양도인 양수인하고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넘겨받기로 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행정청에 신고를 한 거지. 지위승계 신고. 행정청이 수리해 준 거야. 그렇지? 뒤늦게 양도인이 우리 양도계약은 무효였어. 응? 근데 왜 이 무효인 양도계약에 대해서 양도계약에 기초해서 지위승계 신고를 했는데 이거 수리해 줬냐? 수리처분 무효야 하고 무효 확인 소송, 항고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대. 응? 그래서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래. 판례에 의하면 양도자는 민사쟁소,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뭘 다툴 수 있어? 자기네들끼리 맺은 양도계약이 무효였음을 인정해달라 하고 민사소송으로 양도계약의 무효 민사소송으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양도계약을 민사쟁소로 다툴 수도 있고 아예 그 자기네들이 양도계약을 민사소송으로 안 다투고 곧바로 이 무효인 양도계약인데 이걸 왜
수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항고소으로 무효 확인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포인트는 곧바로 민사쟁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수리 처분 무효 확인해 달라고 무효 확인 소 곧바로 제기하는 것도 된다 하는 게 판례 뜻. 예.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양수인이 틀렸지. 둘째 줄에 양도인에게 돌아가는 거지. 책임은 양도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줄 뭐야? 행정청이 수리 처분이 있기 전이에요. 수리가 있기 전이면 아직 영업 허가자는 누구야? 양도인이거든. 응? 수리가 돼야 허가받은 자가 바뀌어서 이제 양수인이 되는 건데 행정위원이 수리해주기 전이니까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양도인이야.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는 양도인이 가게를 양수인한테 넘겨줘 버린 상태야. 실제는. 그 양수인이 영업을 하다가 법 위반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양수인은 아직은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가 아니고 양도인이 허가받은 자로 돼 있고, 그러면 이 관계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영업을 하라고 시킨 것뿐인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지. 양도인에게 책임이 돌아갔어. 응? 그래서 중요하다는 첫째 줄 수리 처분이 있기 전, 그지?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 수리 처분이 있기 전이면 영업 허가 받은 자는 누구라고? 양도인. 양도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귀속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4번. 자, 그 다음에 15번은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 행정입법. 여기서부터 이제 한 6문제 정도는 행정입법. 자, 틀린 거 오라는데 1번은 이제 이거는 뭐 그 법 규정이야. 그냥 이치상 당연하지 않아? 그죠? 정부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령. 응? 이거 뭐 고쳐야지 그러면 당연히. 그죠? 가장 최근에 위헌 결정 기억나는 거 뭐 있지? 뉴스에서 나왔던 거. 공부하느라고 하나도 안 봤나? 물론 행정법 얘기는 아니고 민법 얘기인데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전혀 생소한 거 봐. 말이 단어가 유류분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주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뭐 장자, 응? 뭐 큰아들에게 주로.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상속을 잘 못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자식들이 골고루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재산은 모두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제일 이뻐하는 자식한테 다 물려. 유언을 했어. 그래도 그 재산 유언장에 써 있지 않은 다른 자식들도 다 몇 분의 몇씩은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는 거야. 유류분 제도. 근데 그게 지금 도입된 지 40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너무 불합리한 게 많다 이거야. 이게 이제 와서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사회 그 어떤 장자에게만 상속을 해주고 막 이런 거를 좀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법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오히려 폐단이 더 많아. 그리고 진짜로 부모가 나이 들어서 어떤 자식이 극진히 부모를 보살폈어, 그지?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부모 나 몰라라, 응? 아주 못되게 구는 나 몰라라는 자식들이 있어. 그래서 부모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보살핀 자식 중 이 자식에게 재산을 그나마 뭐 아파트 한 채라도 이게 주고 싶은데, 근데 나눠 가져야 돼 모든 자식들이. 그러면 부모 봉양을 전혀 안 했던 자식들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정 부분 상속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렇지? 본인의 유언 재산권자인 부모 유언하는 부모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전혀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았던 사람도 법에 의해서 재산 상속을 당연히 받아가는 거죠. 문제 있죠?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 응? 유언자의 뜻에 반하고, 응?
등등. 그리고 어떤 부정적 효과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위헌 국회더러 빨리 개정해라. 아마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지. 그래서 몇 개월, 6개월인가 1년인가 기간 주고 아마 6개월 준 것 같아. 빨리 국회더러 법 고치라고. 응? 그래서 아마 이제 부모 봉양 이런 거 하지 않았던 부모 봉양에 기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죠. 그래서 재산 상속받을 권리 인정 못 받는 쪽으로, 그지?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게 소위 일명 구하라법이야. 그 가수 구하라 있잖아, 아이돌. 사망했어, 그지? 연예인 많이 모르는데 뭐 있어? 저 보험금이랑 다 누가 가져가? 어릴 때 딸 버리고 도망갔던 엄마가 뭐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상속권자야. 응? 그 문제가 됐잖아. 법이 그래. 그래서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응? 떠난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보험금 받아가고 응? 이런 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일명 구하라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아직 안 만들었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의 법들이 같이 만들어질 거다. 응?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건 여다. 자, 그러면 2번 지문, 그지? 자, 우리 헌법은 키워드가 뭐야? 우리나라 헌법은 원칙적으로 법 그 자체는 법조문 그 자체만 가지고 이거 헌법에 어긋난다. 이거 저 위헌으로 판정해달라 이렇게 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응? 법을 집행한 조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은 보통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법 규정만 갖고는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움에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한 번 더 법 집행하는 조치, 처분 같은 게 있어야 그에 의해서 특정 개인의 권리움에 구체적인 변동이 생긴다. 응? 그래서 우리가 구체 집행인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게 하죠. 일반 추상적인 법은 그것만으로는 아직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움의 변동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처분이 될 수 없어 소송 대상으로 안 된다고 얘기지. 자,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 구체적 규범 통제. 응? 그러면 규범 통제니까 이게 법 규정 위헌 심사하는 거야. 응? 법 규정이 헌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해서 통제하는 제도 규범 통제인데 앞에 수식어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응? 여기서 구체적이란 말은 개인의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뭔가 제한하는 그런 조치와 관련돼서 그 관련된 법규범을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끝에 구체적인 사건 좀 더 구체적인 법 집행 조치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법 집행 조치 우리가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이 처분 법한 처분이야 취소해줘. 그런데 왜 위법이냐? 처분의 근거, 처분을 하도록 한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문제 있는 법을 집행해서는 안태한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은 굳이 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그 처분이 위법인지를 재판해야 되는데 처분이 위법인지를 가리려면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위헌인지 먼저 심사를 해야 되거든.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위헌, 헌법 위반이다 나오면 따라서 처분도 위법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전제로서 어떤 처분이 위법인지를 재판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위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먼저 가려야 될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 법원이 처분을 재판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법 규범이 위법인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됐고, 그래서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즉 선결 문제로서 법 규범을 심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인데 3번은 이건 뭐 쉬웠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행정입법 공부하면 당연한. 자, 첫째 줄 끝에 원래 위임 명령, 위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위임 명령인데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는데, 근데 나중에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마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지.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 3번 드렸고. 그다음에 4번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 시행령 뭐 있어야 돼? 법률에 의해서 위임 받았어야 돼. 그지? 위임 받아야만 뭘 정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뭐 생략이 되겠죠? 아까 한 거 나왔죠? 그다음에 들어가면 16번. 행정입법 16번 틀린 거라 그랬지? 자, 이거를 법령에 위임이 없대요.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내용 정해라. 위임이 없대. 그런데 이제 일단 위임이 없다는 게 중요한 힌트. 그다음에 두 번째, 처분 법이 상위 법령에서 정해놓은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해 놨대. 장관이 만든 법 부령에서 멋대로 변경해 놨대.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위임도 안 받고 상위법이 정해놓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멋대로 장관이 만든 법에서 바꿔놨대. 부령 변경. 그러면 이거 국민에 대한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응? 그래서 결론 셋째 줄,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아니 장관이 만든 부령 이것도 국민의 권리 의무상 정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걸 정하려면 상위 법령이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위임도 안 받고 멋대로 정해놨단 말이야.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기껏해야 행정조직 내부의 법으로서 행정규칙 이런 거는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다. 응? 그다음에 2번은 우리 아까 이제 법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심사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 법 자체는 원래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재판 대상으로 청구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돼? 법을 집행한 처분이 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재판 청구하면서 이 처분이 왜 문제냐? 바로 근거가 된 법이 문제니까 이 처분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하면 그럼 법원은 그 처분이 위법인가를 재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선결 문제,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법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두 번째 줄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될 때 그 법을 심사하게 된다는 거야. 처분에 대한 재판하기 위한 전제가 될 때, 그렇지? 그럼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란 그 처분이 위법인가 아닌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이 법이 심사할 법이 어떻게 위헌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분이 청구 대상인 처분이 위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 근거법을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범이라고 한다는 거야. 응? 좀 갖고 그다음에 3번은 재량준칙 말하고 있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뭐 줄여서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재량준칙 첫째 끝에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 그러면 두 번째 줄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셋째 줄 자기구속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효력까지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게 되고 거기다 또 덧붙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면 뭐가 될 수 있어? 응? 여기 이런 국민의 효력 있는 법에 의해서 자기의 기본권 침해당했다. 응? 그래가지고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응?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4번 왜 틀렸죠? 자, 첫째 줄이 중요해요. 자, 뭐로 정하라고 위임했대?
시행 규칙, 다른 말로 하면 부령으로 정해라 이거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의 형식 시행 규칙으로 정해라. 말 들었어 안 들었어? 행정위원회 말 안 들었어. 상위법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상위법에서 하라는 걸 어기고 시행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고 고시 뭐뭐 고시 이런 거로 정해놓은 거야. 고시 뭐뭐 훈령 예규 이런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놨다면 어떻게? 그런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상위법을 어긴 거잖아. 응? 그래서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 인정될 수 없다. 응? 기껏해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규칙 정도에 불과할 뿐. 응? 자, 그 다음에 17번 행정입법 틀린 거. 자, 1번은 조례, 자치조례든 하여튼 조례, 그냥 조례가 돼. 자, 국회가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정하고 세부 사항 행정기관에 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해라. 조례로 정해라. 위임할 때 어떻게 해도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조례라는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방의회 어떤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2번. 이거 쉬운 문제다. 자, 2번은 부령으로 만들어놨대. 부령. 자, 키워드 부령. 근데 내용은 뭐 정해놨대? 줄여서 처분의 기준을 정해놨어. 그 두 개 다 넘겨. 자, 먼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우리 대법원은 성격을 물어봐.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규명령으로 본단 말이야. 대통령령으로 처분의 기준을 정하면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런데 부령으로 처분의 기준을 정해놓으면 행정규칙으로 봐요. 조직 내부법. 그래서 키워드 부령 처분의 기준. 그럼 뭐로 봐야 돼? 법규성 없는 거야. 법규명령 아닌 거로 봐요. 대외적 구성력 없는 거로 봐요. 응? 우리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했냐? 부령으로 정했냐? 달리 보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거 기억.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행정위원회 뭐로 만들었냐면 고시라고 정해요. 뭐뭐에 관한 고시. 자, 고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상위법령으로부터 수권 받았대. 그 정하라고 권한 부여된 거야. 응? 아니 상위법에서 정해라. 뭐로 아까 같이 부령으로 정해라 이러면 부령으로 정해놔야 되지만 부령으로 정해라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정해라 권한만 줬어. 그 행정기관은 보다 편하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거야. 지정이 없으면 뭐로 정하라 지정이 없으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상위법으로부터 수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수권이 됐어. 응? 그래서 고시로 다 행정위원이 상위법의 내용에 관한 보충적 내용을 정하면 두 번째 줄 근거 법령과 결합. 독자적으로가 아니고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그다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된다. 응? 이런 걸 일명 뭐라고 부른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응?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응?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걸 또 더 줄여 부른다. 더 줄이면 법령 보충규칙이라고도 하는. 응? 더 줄여 부를 때는 법령 보충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인정이 되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되는 거야.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그죠? 네. 근데 법령 보충규칙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위법령에 수권이 있어야 돼. 상위법의 권한이 부여돼야 돼. 응? 그리고 이제 아무리 또 여기도 이제 들어야지. 상위법부터 권한을 받았더라도 뭐뭐 정해라.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서 정해놓으면 그거는 무효야, 무효. 그죠?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거기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4번 지문은 자, 4번의 키워드를 보면 첫째 끝에 뭐야?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러면 이건 효력이 없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정한 건 멋대로 정해놓은 거잖아. 그거는 무효.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 위임하지도 않은 걸 정해놨거나 여기까지만 정해놨는데 그 이상을 정해놓거나 이러면 다 그거는 무효인 규정으로 봅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나. 힌트. 정답 2번이었고 그다음에 19번 18번 이거. 자, 지문 1번. 예시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예시적이야. 틀리게 나오면 뭐야? 한정적, 열거적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야. 한정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나 열거적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틀리고 예시적이다. 예를 들어서 규정해 놓은 거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은. 아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 뭐뭐 있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관위 규칙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국회는 행정기관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정해라 권한을 주면서 뭐야?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헌법이 정해놓고 그런 위임법 형식으로 정하라고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국회가 선택할 수 있대. 훈령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고. 예시적. 2번 어디가 틀렸어? 우선 국민의 의무 나오잖아. 뭐 새로운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 정하려면 법률에서 정해놓는 게 기본이고 세부사항은 상위법에 위임받아야 정하는 거지. 위임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 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곁들이면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집행에 필요한 절차 이런 거나 정해놓는 거지. 어쨌든 위임이 없으면 이렇게 나요. 상위법을 집행하기에 필요하면 위임이 없어도 집행명령으로 국민의 새로운 의무를 정할 수 있다. 하여튼 집행명령은 국민의 새로운 의무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명령자를 빼더라도 위임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행정기관이 멋대로 정하나. 그죠? 틀렸죠? 자, 그다음에 3번은 행정기관이 고시. 그런데 자, 고시 그다음에 두 번째 끝에 행정처분에 해당. 즉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있다. 행정기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라고 명칭에 고시라고 이름 붙여서 뭘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는 조금 아까 고시 저 나왔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있어. 뭐뭐에 관한 고시가. 그러니까 법인 것도 있다고. 법. 뭐뭐에 관한 고시가 법인 것도 있는데 또 여기처럼 구체적인 집행 조치와 마찬가지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대. 어떤 때 고시인데 별도로 집행하는 행위 필요 없이, 그죠? 집행에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할 필요도 없어. 그 법에 그 고시에 그 자체로서 그 규정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뭔가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규정 자체에 정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만들어 놓기는 고시라고 돼 있어도 그런 처분으로 본다. 응? 그래서 아마 판례 뭐 나오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무슨 약제 급여 무슨 고시, 그지? 그런 거 있죠? 응? 그래서 한번 맞아. 자, 여러분들 요새 우리 헌법적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이재명 그 대표가 뭐지?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그런 거 하자 그러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그러면 소위 처분적 법률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런 그런 말 나왔어요. 처분적 법률은 보통 법률은 일반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걸 다시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집행위가 필요 없이 법에 이제 상세히 다 정해서 그 집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또 정한다든 이런 게 필요해. 그런 거 다 쓰고 법률 자체로 다 정해놓은 거야. 집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뭔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해놓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물론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안 되겠구나.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도. 근데 이제 뭘 비판하냐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면 대통령령으로다가 법률하고 다르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에 의한 통치한다, 시행령에 의한 통치한다 비판을 많이 받거든. 야당이 주도해서 무슨 법률 만들면 그 법률 내용과 어긋난다든지 좀 다른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피해가 법률의 내용 실현을 이런 꼼수를 자꾸 쓴다 비판하면서 야당 그런 표현을 써서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겠다. 응? 집행이 따로 필요 없는 응? 뭐 그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자 4번 질문은 아까 뭘 줄여 쓴 거야? 아까 16번 문제 2번 지문을 두 줄로 줄인 겁니다. 응? 16번 문제 2번 지문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심판할 법은 뭐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그 조항만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19번은 옳은 거. 1번 땡. 어디가 틀렸어요? 소급하여가 틀렸죠?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위법에 위임받아서 유효한 위임 명령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역시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 명령이 됩니다. 응? 다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2번이 정답인데 시행령 나오죠? 시행령. 첫째 줄에 대통령령. 근데 대통령령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 줄. 좀 더 구체화한 거래. 즉 상위법령. 그러니까 모법 조항이 그 상위법 법률 말하는 거잖아. 상위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뭐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 건 아니야. 새로운 걸 정한 건 없고 상위법에 있는 법률에 있는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해놓는 거에 불과하다면 굳이 상위법도 정해라 하는 위임 근거가 없어도 그거 무효라고 할 거는 아니다. 응? 그렇죠. 그 대원칙은 위임 근거가 있어야 돼. 그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정할 때 그런 건데 오는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불과하다면 두 번째 줄 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건 아니다. 응? 2번이 맞고 3번은 자, 뭐 대통령령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입법 부작이 나와. 자, 그럼 두 가지 궁금해. 자,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입법 부작이 나오면 시험에 두 가지. 자, 입법 부작이 자, 행정소송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있죠. 이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거 행정소송. 이거 소송 제기 가능하다 안 하다.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이 법 안 만들고 있는 부작위를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해 주세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란 법을 안 만드는 부작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를 가리키는 거야. 일반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이나 제정 안 하고 있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여기 물어보지. 그런데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 배상 청구 이거는 허용됩니다. 응? 그러면 3번 왜 틀렸는데 알겠지? 국가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인정될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이 뭐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 그럼 요 대통령 공무원이야. 그다음에 직무행위 속에는 법 제정행위도 직무행위에 속하는 거야. 그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데 법을 안 만들고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 인정되는데.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 자, 우리가 4번을 보면 법의 순서가 어떻게 있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위임 명령이 있다 치자. 자, 위임 명령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근데 위임한 법률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얘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얘가 존립하는 근거는 상위 법률의 근거에서 존속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야? 이 법률이 헌법의 위반, 이 법률이 헌법 위반 위헌이라고 위헌 판정이 내려졌대요. 그럼 이거는 무효가 돼버려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법률에 따라서 제정된 위임 명령도 같이 따라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첫째 줄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대. 그치? 법률 위헌 결정. 그러면 그 법률은 없어진 거야. 그럼 그 법률에 의해 위임받아 만들었던 뭐야? 법규명령. 뭐 구체적으로 위임명령이지. 응? 법규명령 자동으로 같이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아닙니다. 별도 폐지 행위 없어도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응? 바로 그 점 때문에 틀렸어. 자, 20번은 4래요. 자, 식품업자 갑은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 근데 자, 법률,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은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재량으로 규정해놨고, 셋째 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뭐야? 처분 기준을 정해놨는데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해놨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보는 거 셋째 줄.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죠? 불령이네요. 불령에서 뭐 정해놨어요? 처분 기준 정해놨잖아요. 넷째 줄에서 말하잖아. 처분. 그럼 아까 공부했지? 불령에서 처분 기준 정해놨어요. 성질이 뭐겠어요?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겠어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니지. 조직내역법이나 행정규칙인 거지. 자, 그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을 못하면 지금 보니까 A도 B군이래. 그 우리나라 행정심판 판단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최하가 시도 단위에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A 군수가 B 군수가 처분한 거지. 그러면 심판기관은 A 도에 있는 A 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에서 행정심판 판단 내리겠죠? 1번은 문제 없어요. A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뭐야? 우리 필수로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만 소송하도록 정해놓은 경우 외에는 선택사항이지. 우리가 뭐 공무원 징계처분이라든지, 그죠? 세금 부과처분,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거 3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소송 전에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되지. 그게 아닌 한은 임의적 전시주의야. 그러니까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고.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어? 자, 시행규칙으로 정한 처분 기준. 성질이 뭐라고? 응? 행정규칙의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불령의 형식이잖아. 불령의 형식이니까 법규명령의 형식이야. 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령으로 처분의 기준을 정해놓는데 불과하다면 그거는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 아니다. 행정조직 내부법에 불과하다. 그죠? 뒷얘기는 뭐죠? 응?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러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놨으나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상위법과 결합이 되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 뒷얘기 있잖아. 이거 우리 아까 뭐예요? 이거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이에요.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고시니 훈령이니 뭐 이런 거로 만들어놨을 때, 그리고 그거가 되려면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을 때, 수권이 됐을 때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잖아, 그냥. 그리고 부령,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놨지만 내용을 본 거야, 내용. 재량 처분의 기준을 적어놓은 데 불과하다면 행정규칙으로서 조직 내부적 효력을 가질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응?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 3번 지문이 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4번은 뭐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지금 영업정지 처분 가만히 위에 박스 안에 질문 내용 보면 이거는 재량 처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죠? 기간도 6개월 이내 법률로 이렇게. 그러니까 재량 처분이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위법이잖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위법으로 취소 판결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